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토지 측량하면 대한지적공사가 떠오르시죠? 1977년에 설립된 대한지적공사가 지난해 LX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측량 업무를 비롯해서 모든 정보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을 통해 21세기 정보사회에 걸맞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영표 사장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수서역을 출발하는 고속철도 SRT가 어제 개통됐습니다. 오늘 새벽 5시에 부산에서 출발한 상행선 첫차, 그리고 5시 10분에 수서에서 목포로 가는 하행선 첫차를 시작으로 정식 운행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서울 수도권 동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제 서울역이나 용산역까지 오지 않으셔도 강남 수서역에서 지방으로 가는 열차를 탈 수 있게 된 거죠. 117년 만에 철도 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보이존의 Love Me for Reason 띄워드리면서 2016년 12월 9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투데이 포커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김영표 사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국토정보공사가 전주에 있죠? 예, 전주에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올라오셨습니까? 예, 아침에 5시 반에 출발해서 지금 아이고, 이른 예. 아침부터 먼 길 오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그 복잡한 여의도에 있다가 전주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직원들은 만족해 하나요? 예, 저희 직원들은 젊을 때부터 전국적으로 이렇게 근무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예. 비교적 별 불편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사장님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3년 전에 옮길 때 예. 가족 전체 주민등록 같이 옮겨서 지금은 완전히 전라북도 도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자, 한국국토정보공사 아니겠습니까? LX공사라고 하는데 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청취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과거 대한지적공사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쭉 저희들이 한 40년 동안 해오던 지적 측량 업무를 아직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름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이제 이름에 국토정보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국토 관련되는 업무들, 그러니까 국토 관련되는 업무라면 지적 측량이라든지, 그다음 국토조사 관련되는 업무들, 그다음에 또 정보자가 들어있으니까 정보에 관한 각종 또 업무, 그다음 또 국토정보 붙여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간정보라고 합니다만 예. 그 관련되는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된 각종 기술 또는 제도를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토 측량하는 거는 기본이고 예. 거기다 플러스해서 21세기에 맞게 예. 좀 정보, 공간 정보 같은 것을 추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예. 구축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많은 분들이 대한지적공사를 더 익숙해 하세요. 왜냐하면 예. 이제 이름이 바뀐 지 1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명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뀐 거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예. 저희들이 이제 이름을 바꾼 것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요즘 흔히 정보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정보화 시대에 가장 또 인프라가 되는 정보가 공간 정보입니다. 결국 우리가 모든 정보를 어디다가 통합시키고 연계시키고 할 때는 위치라든지 주소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이 바로 공간 정보입니다. 그래서 공간 정보는 모든 정보를 담는 그릇이다, 또는 인프라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정보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공간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공공기관에서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개인적으로 이름 자체가 옛날에 지적공사보다는 더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가 딱 들었을 때 쉬워진 것 같아요. 예. 자, 2013년에 이제 한 3년 되셨죠? 17대 사장으로 임명되셔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특이하게 임명하시면서 거의 동시에 회사 이전도 여의도에 있다가 전주 혁신도시로 하셨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좀 정신 없으셨을 것 같아요. 예. 뭐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예. 생각보다는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사실 제가 재임하는 기간이 우리 공사 역사 약 40년 동안의 객동의 이 시기였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미리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여의도에 있다가 전주 핵심도시로 정부의 그 방침에 따라서 이제 옮겨갔습니다. 예. 옮겨가고 옮겨간 또 직후에 그 다음 해 2014년 4월 달에 공간정보 관련되는 3개 법률안이 새로 제정되거나 아주 대폭 개정이 됩니다. 예. 그때 우리 그 법 중에 공간정보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거기 이 기본법에 따라서 우리가 공사 이름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을 바꾼 거라든지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15년 6월 지난해 6월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정식 저희들이 출범을 했습니다. 예. 뭐 새 공사 사명이 바뀌면서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지적 업무 외에도 공간정보 업무를 추가를 해서 하게 되었고 또 새 사명에 맞게 이제 과감하게 조직 개편도 하고 또 역시 또 새로운 업무 영역이 개척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직원들의 임직원들의 역량이 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든다면은 이제 정보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 직원들에게 뭐 통계학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신입 직원들도 통계학 과목이 신설돼 가지고 우리 공사에 들어오는 직원들은 무조건 전체가 통계학 시험을 봐야 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대폭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한 3년 동안 공사 이 변하는 공사 발전을 위해서 뭐 저로서는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예, 직원들도 많은 지금까지 경험을 해봤겠지만 이 3년이 굉장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께서는 국토연구원에서 부원장 역임하시다가 제가 그냥 보기에는 뭐 학문적인 것을 다루다가 이제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일을 하러 여기 국토정보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신 건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예, 사실은 분야는 제가 한 34년 동안 국토연구원에 있으면서 쭉 해왔던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누구보다도 그쪽에 대한 고민, 그다음 연구, 또 정책 이런 것을 뭐 사실은 잘 아는 상태에서 봤습니다. 다만 연구소에서 연구를 할 때는 뭐 저도 보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조직 관리라는 것이 규모가 소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LX 공사에는 약 4,300인 정도의 임직원들이 지금 있습니다. 조직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방대한 조직의 선장 역할을 한다는 것이 사실 간단치만은 않았습니다만 또 임직원들이 전체 힘을 합쳐가지고 또 많이 협력하고 해서 무난히 지금 연착륙을 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LX 공사에서 3년 동안 사장으로 일하시면서 이건 좀 자랑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내가 봐도 참 잘한 것 같다 하는 거 몇 가지 있는지요? 뭐 역시 가장 큰 것은 사명 변경입니다. 우리 한국국토정보공사이기 때문에 정보자가 붙는 공사가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그런가요? 물론 공공기관 중에서 무슨 정보원 이런 좀 비교적 저희 규모에 비해서 소규모 기관은 있습니다만 공사 중에서는 정보자 붙는 공사. 그래서 이제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나아가는 공사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이 LX 국토정보 기본도라 해가지고서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그 여러 가지 공간정보가
부분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다 보니 국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지난 2월 달에 우리가 국민들께 무료로 제공한 것, 이것도 저로서는 굉장히 보람 있는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뭐 운 좋게도 재임하는 기간 동안 공사 평가와 또 공공기관장 평가, 예. 이 양쪽 다 뭐 A 등급을 받는 AA 그런 또 영예도 달성을 했었고, 또 지난해 이름을 바꾸면서 앞으로 미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미래 전략 콘텐츠라는 걸 저희들이 매년 한 10개씩 만들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10개, 금년에도 10개 해가지고 한 20개 사업 영역을 새로 개척했다. 예. 뭐 그런 건 앞으로 한 10년 계속되면은 매년 한 10개씩만 해도 한 사업 영역이 새로이 한 100개 정도 개척돼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전국 시군구에 지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둘러본다는 것은 3년 동안 사실 꿈을 꾸기 힘든데, 저는 그래도 지난 10월 말까지 전국 시군구 지사들을 방문한 것도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아까부터 정보를 좀 강조하고 계신데요. 예. LX공사가 하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도, 위치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우리 국민들이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지도나 위치 정보 활용하는 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저희들이 이제 기반이 되는 공간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것이 저희 공사의 일인데, 사실은 지적 청량된 자료들도 과거 100년 전에 이루어진 종이 지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것들을 디지털 지도로 이렇게 만드는 사업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꾸준히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역시 이제 일자리 창출이 요즘 사회적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가적 이제 화두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리던 LX 국토정보 기본도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공간 정보하고 뭐 빅데이터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합쳐서 그 소상공인이 상권 분석을 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LX 국토정보 기본도를 제공하는 이유는 그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 창업을 못하는 이 젊은 청년 창업 희망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창업 지도 시스템 뭐 구축 또는 창업 갱신대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또 안전이나 재난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은 문화재 원형을 그대로 보존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종 문화재들 3D 정밀 청량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또 홍수가 나가지고서 침수된 지역 같은 것은 다음에 그것을 방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뭐 침수 흔적 지도 시스템 뭐 구축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비롯해서 여하튼 뭐 저희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토정보 기본도를 제공을 해서 1인 창업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저희들 뭐 내부적으로 국토정보 국관이라 그럽니다. 국토정보 국관을 활짝 열어제끼는 거기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영표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의 인터뷰 듣고 계신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로 여러분 질문 보내주고 계십니다. 청취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5648번님이 우리나라 전체 자세한 지도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그 기본도 말씀하셨잖아요. 국토정보 기본도를 통해서. 홈페이지에서 보면 될까요? 포털에서 제공하는 거 보면은 산 쪽은 잘 안 나오던데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산지 경우에 뭐 특별히 잘 안 나온다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본 영상을 깔고 있기 때문에 산지도 다 보일 겁니다만 만약 지적 부문을, 지적 경계선을 본다면은 그때는 산지는 지적 경계선이 워낙 넓기 때문에 넓게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서 그렇지 안 보이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여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토정보 기본도. 그리고
도로명 주소 안내 제공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도로명 주소가 예. 시행된 지 몇 년이 됐는데 예. 익숙지가 않아서 아직도 불편을 겪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좀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 9월 1일부터 인터넷 웹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 기반 안내도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이것이 인터넷 웹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다소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걸 스마트폰 상에서 앱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그 도로명 주소 기반 안내도에도 국토정보 기본도 하고 또 위성 영상이나 항공 사진 영상하고 이렇게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 과거에 다소 불편했던 부분도 많이 해소되었고 또 과거에는 너무 상세하다 보니 예. 이 지도가 또 너무 상세해도 아하. 좀 덜 상세한 지도를 보고 싶은 분들한테 예.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 1대 1000으로 제공되던 것도 1대 7500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제공을 해서 그걸 통해서 주소를 확인할 수 예, 있고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공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베이스가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접할 수 있겠군요. 예. 자, 경주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대피할 때 아까 예. 뭐 재난 지역 홍수가 났을 때 그런 지도로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비상 대피소 데이터베이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벌써 오래 전부터 LX 토지 알림이라는 것을 앱이 있습니다. 예. LX 토지 알림 영어로 E 해가지고서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면은 본인이 현재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가 바로 뜹니다. 예. 뿐만 아니라 또 뭐 결국 대피소를 대피한다는 것은 뭐 어떤 재난이라든지 뭐 전쟁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 대피소로 가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병원이라든지 또 약국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어서 예. 바로 인근에 약국, 병원 등의 위치도 같이 동시에 뜹니다. 뭐 LX 토지 알림이는 지난해에도 마찬가지, 올해도 마찬가지, 예. 올해의 그 어떤 앱 상을 받을 정도로 대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잘 짜여져 있으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걸 꼭 보시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또 비상시에 자신 위치를 알려주는 국가 지점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 서비스도 있고 지자체 관광 정보 안내 등도 부가 기능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토지 거래 시에 거기서 미리 확인을 하면 혹시라도 그 토지 거래상에서 뭐 사기를 당하는 일이 예. 없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고 뭐 부가적으로 맛집 정보 같은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 세세한 정보까지 예. 다 담아주셨는데 예. 앞으로도 국토정보 대중화를 위해서 예. 힘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렇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X공사의 김영표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출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구두 대신 장화를 신고 통계 대신 농작물을 연구합니다. 기획서를 올리는 대신 나만의 농장을 경영하고 승진 아닌 수확을 하는 나는 후계 농업 경영인입니다. 농업을 경영하고 미래를 수확한다. 2017년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 영농 기반 조성부터 교육, 컨설팅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만나세요.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과 함께라면 당신도 미래의 농업 CEO가 됩니다. 가까운 시군구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세요.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인천시 소식과 안구 건조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입니다. 인천시로 가보죠.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올해 우리나라 수출 산업은 세계적인 경기 둔화 또 대외 변수 때문에 참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인천이 좀 돋보입니다. 수출 증가율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다면서요? 네. 인천시가 3년 연속 수출 3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볼 때 수출 증가율 19.5%로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올해 인천 총 수출액은 350억 달러로 예상되고요. 중국과 미국, 일본 등 그 세계 20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그 산업 전반에 걸쳐서 고른 수출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세부적으로는 반도체 관련 산업이 144% 증가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화장품과 의약품 관련 산업이 각각 73%와 25%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예, 대단한 수치인데요. 이런 수출 증가 원인을 좀 잘 분석해서 다른 데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수출을 기대해도 될까요? 네, 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은 그 어려운 국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개발과 시장 개척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새로운 그 수출 품목의 성장과 중견 기업의 그 수출 주도 그리고 신규 수출 기업의 대폭 증가 등 그 타 지역과는 대비되는 인천 수출 기반의 질적인 변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반도체와 의약품 기업의 생산시설 확대와 신규 제품 출하 등이 예정돼 있어서 수출 4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첫 소식이 뭐 좋은 소식이어서 기분 괜찮네요. 자, 네. 아파트 방송하면 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많은 분들 네. 알고 계실 텐데 앞으로 인천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자 대표 회의를 생방송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 그렇습니다. 최초로 인천시가 실시하는 우리 아파트 생생방송,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인천시가 그 전국 최초로 아파트 단지에 입주자 대표의 실시간 그 방송 장비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예. 이번 사업은 그 최근 그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온 잘못된 아파트 관리비 집행 사례를 바로잡고 투명한 그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서 추진되었는데요. 기존에는 그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결정하는 입주자 대표회에 동별 그 대표자 등 소수만이 참석하여 진행이 되고 공개도 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서 해당 입주민은 매월 개최되는 입주민 대표회의를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TV나 PC,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생생하게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집이나 사무실 어디서든지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주자 네네. 대표회의를.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예, 현재 인천시 거주자는 약 300만 명 중에서 54%인 160만 명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인천 지역 내 20개 아파트에 실시간 방송 장비 설치와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드렸는데요. 이를 통해서 입주민의 그 의견도 개진할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사업 결과와 또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아파트에서 생생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자, 요즘에 청년 취업난 때문에 청년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예술계에서도 좀 어렵잖아요. 인천시에서 청년 예술가와 함께하는 행사가 개최된다는데 이 얘기 짧게 한번 들어보죠. 네. 인천시는 그 내일부터 18일까지 중구 신포동 일대에서 인천의 그 청년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2016 인천 청년 예술제 올게이츠를 개최합니다. 예. 올해 초부터 인천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을 만나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함께 고민해 왔는데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청년 작가들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준비와 사업 진행 등을 도맡아 추진하고 서로 영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연결고리의 장을 마련한 것이
이번 2016 인천 청년예술제 올게이츠입니다. 예. 자, 오늘은 내일 그 5시에 그 올게이츠 오프닝을 시작해서 예. 공연과 음악 그리고 시향예술 3개 분야의 15개 팀이 참여해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쳐지게 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천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자, 순서 이어가기 전에 잠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소식 듣고 바로 전해드리겠는데요. 탄핵 전국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번 탄핵 전국의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의 비박계 비상시국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종료 뒤에 비상시국 회의의 대변인격이죠.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탄핵안 통과 인원이 확보되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월호 얘기를 탄핵 안에서 좀 빼도록 요청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 회의 결과 탄핵안 가결 종족수는 분명하게 확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탄핵 가결 뒤에 대통령 즉각 하야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가 소식은 94.5MHz YTN 라디오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약국에서 손쉽게 사먹는 약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사실 잘 모르지만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주변에서 다들 이럴 땐 이게 좋다. 이런 증상에는 이런 약이 듣더라 하니까 무작정 따라서 복용하는 건 아닐까요? 수도권 투데이 야심찬 코너 알쏭달쏭한 약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먹으면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되는 약 안내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정경혜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요즘에 눈이 너무 뻑뻑해가지고 네. 고생스러운데요. 왜 그럴까요? 요즘 날씨가 겨울이라서 그렇기도 하고요. 예. 난방을 많이 틀기 때문에 실내가 건조해져서 눈이 또 건조해져서 그렇습니다. 더구나 요즘 핸드폰, 컴퓨터, TV를 많이 보시니까요. 이때는 평소보다 눈을 덜 감았다 떴다 한다고 합니다. 예. 눈을 감아야 눈물이 눈을 적셔서 덜 건조해지는데 덜 깜빡이니까 더 건조해집니다. 예. 계속 깜빡이고 있는데 지금도요. 근데 이 휴대폰 안 볼 수도 없고 컴퓨터 안 볼 수도 없고 건조한데 안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실 50분 정도 보고 10분 쉬라고 하는데 저도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도 중간중간 쉬도록 하시고요. 또 물을 충분히 드시고 오랫동안 컴퓨터를 보실 때는 좀 눈을 깜빡이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예. 눈을 좀 감고 있으면 깜빡거리는 것보다 좋을까요? 눈을 한번 감을 때 눈물을 이렇게 적셔주거든요. 예. 그리고 뜨니까 아무래도 감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럴 때는 또 어떤 음식이 좋을까 궁금하거든요. 눈 건조에 뭐가 좋을까요? 눈이 건조할 때는요, 오메가3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메가3는 연어, 참치, 고등어, 정어리, 또 청어 이렇게 생선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또 아마씨나 포도에도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래도 눈이 뻑뻑하시면요. 눈을 비비지는 마시고 인공 눈물을 눈에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인공 눈물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눈이 뻑뻑하고 불편할 때 넣으시면 돼요. 예. 근데 인공 눈물이 보통 병에 든 안약하고 일회용 인공 눈물이 있어요. 예. 그게 그럼 차이가 있을 텐데 병에 든 거는 좀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일회용 인공 눈물은 좀 적은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일회용 인공 눈물은 뭐죠? 일회용 인공 눈물은 말 그대로 한 번 쓰고 버리는 약입니다. 예. 그래서 일회용 안약인데요. 어떤 분은 한 번 넣고 조금 남으니까 안약이 아깝다고 뚜껑 닫아서 보관했다가 다음에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그래요.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많이 그러시는데 일회용 인공 눈물에는 보존제가 없기 때문에 오염될 수가 있어요. 한 번만 쓰고 버리셔야 됩니다. 전에 어떤 제조회사에 따라서 12시간 내에 계속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안약이 있어서 좀 많이 들어있는 안약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용했었는데요. 그렇게 사용하면 안정하지 않다고 다시 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두 일회용 눈물은 한 번만 사용하시고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깝지 않게 그냥 펑펑 좀 써야겠네요. 네. 한 방울 한 방울 찔끔찔끔 썼었는데. 네. 그럼 일회용이 아니라 병에 들어있는 안약은 좀 많잖아요.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쓰죠? 일단 병에 든 약은 한 번 사용했으면 대부분 한 달 안에 쓰시면 됩니다. 예. 근데 또 이것도 어떤 분은 안약이 아까워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얼마 지났는지 모르고 또 사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오염될 수도 있고 균이 생겨서 나중에 눈에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약을 사용한 날짜를 안약병에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냉장고에 있는데 언제 썼는지 모르는 안약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감히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뜯지 않은 안약은 유효기간까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안약을 냉장고에 넣었다고 하는데 좀 시원하게 쓰면 더 효과가 좋을까요? 아무래도 눈에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쓰실 때 좀 편하실 수가 있겠고요. 예. 어떤 분은 이제 이 안약이 넣는지 안 넣는지 못 느껴주는 분도 있는데요. 예. 시원하게 하시면 이제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 약에 따라서 꼭 냉장 보관해야 되는 약이 있고 그래요? 그렇지 않은 약이 있습니다. 돌려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야, 너 안약 있니? 나 좀 빌려줘 해서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어때요? 사실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것은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원래 안약을 넣을 때 예. 눈에다가 이렇게 닿지 않게 해서 넣으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꼭 그렇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 약은 좀 안 쓰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요. 예. 현실적으로는 뭐. 그렇군요. 네. 자, 세수할 때 이렇게 물을 좀 눈에다 넣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그거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눈에는 적정한 이렇게 폐하가 유지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 세수할 때는 눈에다 넣지 마시고요. 눈이 안 좋으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눈물이라던가 이렇게 조절된 거 아니면 뭐 식염수 같은 거 그런 거를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괜히 그냥 내 민간요법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런 약사나 교수님이 알려주는 대로 해야 될 텐데. 자,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7012번님이 요즘에 보면은 눈도 씻으라고 이 안구를 통째로 안약에 이렇게 넣고서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수영 안경 같은 거를 딱 대고서 아예 눈을 뜨고 깜빡깜빡하는 게 있더라고요. 눈을 시원해지게 하는 네, 그래서 지금 질문이 왔는데 그런 걸 매일 해주면은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될까요? 왔어요. 근데 또 시원한 건 도움이 되는데 너무 자주 하시는 것보다는 불편하실 때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자주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래도 하셔도 괜찮긴 하신데요. 네,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많이 드시고 생활요법을 더 하시고 필요하시면 그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식염수로 눈 세척하는 것처럼 눈을 닦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눈을 아예 굴리더라고요. 광고에서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눈 건조증,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정경혜 교수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준비한 노래는 조지 마이클과 엘튼 존이 부른 노래입니다. Don't let the sun go down on me.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